네, 유럽 배터리의 희망, 유럽의 최대 배터리 제조사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유럽 배터리 시장 불확실성뿐만이 아니라 세계 2차 전지 시장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를 주장하는 도널드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됐죠. 자, 앞으로 2차 전지는 어디로 갈까요? 또 K배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스볼트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챕터 11을 신청을 했고요. 미국 쪽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할 것 같습니다. 파산 신청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 상황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입니다. 스웨덴계 이 노스볼트사가 미국 법원에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습니다. 챕터 11은 일단 우리나라의 이제 법정 관리와 유사합니다. 법원 주도하에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해서 기업을 회생시키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노스볼트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게 되면 경영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3천만 달러, 약 420억 원에 불과한데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58억 4천만 달러, 8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유치하는 데 실패하니까 결국 법원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렇죠. 노스볼트사는 이제 한국과 중국의 이 배터리 업체들과 맞서기 위해서 유럽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자체 공급망을 좀 구축하겠다라는 취지로 2016년 테슬라 출신의 임원입니다. 임원이 설립한 신생 업체인데 고객사가 대부분 유럽사입니다. BMW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BMW, 폭스바겐,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여기다 이제 독일 정부까지 투자를 해서 이 투자 규모가 총액 기준 150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21조 원 이상 투자를 받아놓고 있는데 문제는 회사는 신생업체다 보니 품질과 수율, 생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서 일시적인 수요 정체와 맞물려서 아시아 경쟁사들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지난 6월이었습니다. BMW가 이 노스볼트사의 배터리 품질 문제로 20억 달러의 배터리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이걸 이제 삼성 SDI로 돌렸는데 이게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후문인데요. BMW는 노스 이 볼트사의 주식 2.8%를 보유한 주요 주주 중 하나지만 계속해서 납품이 지연됐고요. 그리고 이 품질마저 이제 경쟁사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결국 자회사이지만 지분을 투자했지만 계약을 취소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후에 노스볼트사는 전 직원 한 20%에 달하는 감원을 단행을 했고요. 공장 확대 계획도 일시 중단한 상황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한 3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을 비롯한 자금 조달 방안을 좀 모색을 했지만 결국 이 파산에 이르렀는데 현재 노스볼트의 최대 주주는 폭스바겐입니다. 지분 21%를 보유하고 있는데 폭스바겐은 자체적으로도 2022년 자회사 파워코를 설립을 해서 배터리 자체 생산에 나서고 있지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제 이 법원의 법정 관리에 비슷한 챕터 11을 신청한 만큼 앞으로 채권자 협의를 거쳐서 부채 상환 일시 중단을 비롯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나서야 하는데 전망은 그다지 밝지가 않습니다. 자, 노스볼트 한때는 돈이 넘친다 이런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유럽 쪽에 배터리 셀 업체가 생기니까 너도 나도 BMW, 폭스바겐 이제 돈을 투자를 했지만 방금 우리 이인철 소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품질 자체 수율도 안 좋고 여기에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서 유럽 쪽에도 전기차가 안 팔리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었는데요. 자, 소장님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 참 묘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초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노스볼트가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해서 연관되어 있는 소재 쪽은 오늘 주가 많이 빠질 거다. 대신에 LG에너지솔루션 완성 배터리는 그래도 중립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소재든 완성이든 2차 전지 오늘 주가가 거의 급등세, 폭등이 나왔었거든요. 자, 시장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한 건가요? 이제 유럽 쪽에 경쟁자 하나 없으니까 남은 거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K배터리다. 이건 좀 노스볼트한테는 안 좋지만 우리에겐 반가운 소식 같아요. 지난주 2차 전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팀이 IRA,
폐지를 검토하고 네.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런 호재는 사실은 희비가 좀 엇갈립니다. 이런 재료는요. 주말에 맞습니다. 많이들 걱정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형 업체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경쟁사가 하나가 줄었기 때문에 예. 이 일감이 결국은 한국이나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재죠. 맞습니다. 예. 노스볼트사에 직접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중소 중견기업 업체들이거든요. 이들의 경우는 단기 계약이 있는데 이게 다 무산될 위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주가는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비웃듯 오늘은 이제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노스볼트사가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유럽의 배터리 자립 목표는 조금 물 건너갈 가능성이 아예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높아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보니까 이제 제품 문제 수율을 좀 보니까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의 수율 완성품의 경우 95% 이상인데 비해서 지금 이 노스볼트사는 40% 미만. 10개 만들어서 6개가 불량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기술 장벽을 과소평가해서 제조 역량의 한계를 드러냈고 특히나 전국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술적 노하우가 부족하면서 수율을 개선하지 못한 게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노동 환경입니다. 북유럽의 경우에는 굉장히 노동 시간은 적고 그렇죠. 인건비는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노동 중시 환경이 생산성에 이제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요. 세 번째는 계속 그동안은 미래 성장성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니 주요 고객들 주주이면서도 계약을 해지해버린다든가 아니면 초기 투자로 인해서 부채가 이제 8조 원이 넘다 보니 이거 이러다가 이제 계획된 만큼 못하겠다라는 이 보유현금 고갈로 인해서 결국 이제 채무 조정에 이르게 됐는데요. 결국 유럽은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중국과 할 것인가, 한국과 할 것인가인데요. 지금 보면 일단은 먼저 유럽연합은 중국의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관제해 정책을 협상 카드로 해서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가 CATL입니다. 여기에다가 현지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원천 기술을 차단하는 이제 미국과는 달리 시장을 내주겠지만 원천 기술, 지적재산권만은 달라라고 이제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중국 CATL은 내수를 바탕으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본국에서만 공장을 지어서 제품을 만들어봤지 국내 해외에서 공장을 지어서 똑같은 품질을 만들어낸 경험이 전무하다라는 게 리스크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의 경우는 이미 미국에다 공장 짓고 수율을 한 달여 만에 한국 수준만큼 올 거로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비집고 들어갈 기회가 좀 많은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스볼트 파산 신청 아마 현 상황으로는 이제 파산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다음부터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미국은 아예 2차 전지를 안 하죠. 그럼 남은 게 중국 배터리, 우리 K 배터리, 우리 둘밖에 없습니다. 유럽 쪽 시장을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린 잘 몰랐지만 유럽과 중국이 또 꽤 돈독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 우리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거 자칫 다 유럽 시장을 중국 배터리한테 뺏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노스볼트사를 만든 이유도 지금 아시아에 편중된 이제 배터리의 어떤 패권을 어느 정도 견제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실제로 유럽 연합 시장 내 한국 국내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을 보니 지난 2021년 70%가 넘었습니다. 10개 중에 7대는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점진적으로 낮아져서 지난해 54.9%까지 낮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유럽 입장에서는 적어도 비슷한 경쟁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 몰려줄 경우에 오히려 굉장히 독점적 시장 지위 때문에 이걸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노스볼트의 자금난과 생산 차질은 우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호재고요. 이미 우리 기업들은 지금 헝가리나 이제 이 폴란드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고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고객사의 니즈, 욕구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제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스볼트사가 이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폭스바겐이나 BMW는 이미 우리 K 배터리의 고객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주문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번 사태로 인해서 혹시나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중국도 견제해야죠. 맞습니다. 예. 중국 업체의 경쟁이 가장 큽니다. 예. CAT의 경우에는 굉장히 저가산, 이제 저가산에 리튬 인산 철 같은 이 저가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유럽 전기차 시장을 통해서 중국과의 경쟁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유럽의 배터리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유럽연합 지역 내 이제 배터리 산업을 좀 보호하려는 정책이 한층 더 강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새로운 규제나 어떤 도전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위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하루 주식시장, 특히 우리 국내 증시는 이번에 노스볼트 파산이 K배터리에게는 상당한 반사이익을 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주가들은 좋았었는데요. 자, 그러나 유럽 쪽 시장, 유럽 전기차 시장뿐 말고 더 큰 악재가 있죠. 바로 트럼프 2.0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트럼프 당선인은 지구온난화를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연기관차에게 오히려 보조금을 주겠다. 4년이긴 하지만 시장이 전 내연차로 재편이 되면 상당 기간, 1, 2년만 기업이 쉬어도 이게 타격이 클 텐데요. 이 악재는 어떻게 하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재집권에 따른 이제 리스크는 4년 동안 온전히 이제 막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전기차 시장에 그리고 배터리 업계에 아마 심각한 위기야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인데요. 일단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폐지하고 또 내연기관차 우선 정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현재 이미 진출하고 진출 중인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죠.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 푸어스 S&P는 2025년 유럽 내 배터리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한 21% 선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추정치 27%보다 상당히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향 조정했네요. 맞습니다. 이게 뭐 인프라 부족과 이제 구매 보조금 중단 등으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 정체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시사하는 대목이고, 특히나 유럽 완성차 배터리 업체가 이제 이 전기차 수요 둔화를 이유로 인력을 좀 줄이고 있고요. 그게 비단 노스볼트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이제 완성차 업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재집권과 또 유럽 시장 위축은 K배터리 기업들한테는 사실 이중고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신흥 시장이라는, 예를 든다면 뭐 인도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좀 개척해야 되고요. 또 기술 경쟁력을 다변화하면서 적극적인 전략 변화와 시장 다각화만이 어떤 생존과 성장을 결정질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 또 배터리 보조금, 태양광 관련한 보조금 폐지할 거다 말 거다 뭐 이야기들 반응 엇갈리고는 있지만 일단 우리 기업들은 폐지를 한다 이렇게 해놓고 전략을 짜야 되겠죠. 맞습니다. 최악을 가정해서.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플랜 A는 그나마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배터리 공장을 지을 곳이 러스트벨트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민심을 좀 얻어서 가능한 폐지보다는 유예나 조금 줄이는 정도 수준에서 이제 선방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낙관이죠, 그게.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이제 가정하고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K배터리 업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 더불어서 일단 투자를 좀 속도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 및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해서 좀 신중을 하면서 수익성에 방어를 하고 특히 선수주 후 생산하는 구조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좀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이제 이 다각화입니다. 단지 이제 전기차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국내 배터리 3사는 또 다른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뭐 우주 로봇과 같은 비전기차 분야로 이제 확장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트럼프의 전기차 정책 변수는 단기적인 성장 둔화와 비용 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만, 국내 배터리 업체가 발빠르게 이런 포트폴리오 다각화, 투자 계획 조정을 통해서 리스크를 좀 해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북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워낙 지금 불명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접근법, 그리고 이제 비전기차 시장으로 확대가 그 4년을 견디는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시장, 또 투자 이런 거에 어려운 것이 딱 이럴 시점에 리튬 가격이 또 반등을 하고 있고,
이미 캐즘에 대한 것들은 뭐 주가 선반영이다. 즉 어려운 시기는 지나갔다. 이런 또 전망이 함께 나와요. 이러니까 참 힘든 대목이기도 한데 K배터리의 가장 힘든 시기가 지나갔다는 의견도 한켠에서는 또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2025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예. 올해보다 19%가 늘어난 2017만 대로 예상이 됩니다. 캐즘인데도 늘어난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지역별로 보게 되면 중국이 한 13%, 유럽이 한 26%, 북미 시장이 가장 큽니다. 30%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데 예. 야 이게 트럼프 재집권인데 과연 전기차가 그러니까요. 30%가 네. 늘어날까라는데 네.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 본격적인 영향, 정책 변화로 인한 본격적인 영향은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 특히 내년에는 테슬라가 신규 모델을 출시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전기차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네. 또 한 번 이제 네. 붐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전기차가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나게 되면 전기차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역시 올해보다도 28%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책 변화로 인한 단기적 불확실성이 있지만 글로벌 수요가 늘고 있고 소재 가격 안정화가 성장의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서 특히나 국내 기업들은 이미 북미에서 6개 공장을 가동 중에 있고요. 내년에 16개 공장이 순차적으로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북미 시장 확대와 더불어서 어차피 이제 트럼프 정책의 가장 큰 관심은 보호무역주의고 이제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책 변화가 오히려 우리한테는 반사이익으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지금 다각도로 위기에 대한 보험들 많이 들어놓고 있고 플랜 B도 세워놓고 있는 것이 아까 잠깐도 언급해 주셨지만 ESS 여기에도 배터리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우주선 요즘 우주 사업 많이 되는데 그 우주선도 거의 배터리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쪽에서 또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걸로 버텨나가야죠. 어쨌든 트럼프 2.0 시대에는. 맞습니다. 이제 국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경우에는 ESS 부분 매출이 50%가 LG는 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경우도 35%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K 배터리 업계의 이 탈출구가 뭐냐? 캐즘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로의 수익 다각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 ESS, 이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게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나 AI,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의 이러한 이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이 ESS 장치가 이제 폭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글로벌 ESS의 이제 시장 전망을 보니까 지난해 185기가와트에서 앞으로 10년 후 2035년이면 618기가와트로 무려 3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업체들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의 테라젠과 삼성 SDI는 미국의 넥스트 에라 에너지와 각각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가격 경쟁력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리튬 인산철, 이 중국이 가장 잘하는 분야거든요. 네. 저가로의 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대용량 특화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ESS가 아마 이제 K 배터리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면서 전기차 시장 침체 속에서도 수익을 다변화하는 중요한 선택지로 부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른바 스페이스X의 스타쉽에 이른바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스페이스X가 외부에서 배터리를 공급받는다? 이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우주선이라는 이제 특성상 고난이 기술, 3000도가 넘는 온도에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안전성, 내구성, 이 최고 수준의 성능을 이제 K 배터리가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걸 이제 글로벌리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어서 아마 이제 전기차를 넘어서 로봇이라든가 드론, 선박, 우주선과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수익 구조가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아마 이제 전기차 시장 부진 속에서도 새로운 활로를 좀 모색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드론은 막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드론에는 배터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참 이제 묘합니다. 과연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이후에 어떤 정책을 진짜로 펼지가 관건이기는 하지만은 또 우리 2차 전지 기업들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좀 해보죠. 트럼프 2.0 시대 다들 긴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2차 전지 기업들도 긴장을 하고 있지만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들도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전기차를 팔아야 되나, 내연차를 다시 팔아야 되나 굉장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고심이 크죠. 참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2.0의 사실은 미국은 친환경 정책은 정체되거나 내지는 정책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은 대세적으로 불가역적이다. 추세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못 막는다. 맞습니다. 네. 왜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이게 뭐 미국뿐 아니라 미국의 빅3뿐 아니라 일본, 유럽 대다수가 전기차로의 전략을 계속해서 로드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조금 수요가 정체되니까 투자가 조금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당장 현대차의 경우에도 조지아주 공장은 전기차 전용 공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전용 약간의 변조 여기에다가 아이오닉 9 전기차이면서도 미국의 수요를 맞춰서 대용량 네. 그리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좀 선보이면서 이 기간을 좀 피해가려는 노력이 돋보이고 있고 문제는 배터리 업체들이거든요. 지금 수십 개의 배터리 공장이 미국에 건립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의 속도 조절과 지역 다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앞서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며 뭐 우주 산업이며 드론이며 선박이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그러니까 이 비전기차 부분의 어떤 배터리의 용량 어플리케이션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 4년 동안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네. 이건 정부 역할도 필요합니다. 미국과의 통상 대화를 통해서 IRA 폐지가 적어도 기존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네.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4년이 아니라 2년이다. 왜냐하면 이제 앞 초반에 2년만 힘들고 그다음 2년은 또 트럼프도 레임덕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 대통령은 2번밖에 못하니까 라스트 트럼프 또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부디 오늘 국내 증시의 2차 전지의 이 주가만큼 우리 2차 전지 또 완성차 관련차 기업들 아주 크게 또 날아올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